시즌2 3화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중년 온업 매노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제이쿤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죠. 네, 저는 외노 형 덕분에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이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야? 무슨 상관관계요? 네, 그래요. 이제 메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뭐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죠. 일본의 방사능 처리 오염수 방출, 해양 맞아요. 방출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예전부터 이제 동일본 대지진 터진 이후로 계속해서 그 방사능에 대해서 일본이 되게 뜨거웠고 한국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이 오염수 관련돼서 기사가 많이 터져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양에다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에도 피해가 가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나라에도 피해가 가는데 일본이라고 피해 없겠어요? 제일 클걸? 제일 많죠. 뭐. 그쵸?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일본에 사는 데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방사능이더라고요. 항상 물어보는 게 좀 지겹도록 들었던 질문이 방사능에 노출된 거 아니냐, 괜찮냐, 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아직까지? 네, 지금까지도요. 뭐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아졌겠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일본은 아니다, 일본은 못 가겠다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 오늘 이번에 저희가 메인에서는 1부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그 오염수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2부에서는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그 방사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이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약간 이쪽이 의견이 조금 더 강해요. 제 안에서는. 옳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쵸. 버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이제 최악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차악을 선택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얘네들도 선택한 게 최대한 얘네 딴에 그쵸. 그 기준선, 그 물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준선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뭐 네네. 그 국제적인 거라든지 뭐 이제 도쿄에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 정도의 함유량, 베크렐. 네, 그 함유량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좀 방출하는 게 차선책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이게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정말? 좀 해봤습니다. 난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다뤄보고요. 네. 일단은 이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일단 오염수 방류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잖아요. 네네. 그 기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일단 오염수 방류 기사를 네. BBC 뉴스에서 찾아가지고요. 예. 그거를 약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일본 정부는 13일 동일본 대진재로 인해 파괴된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배출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는 100톤 이상의 오염수를 적절한 처리를 한 후에 태평양 쪽으로 배출을 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승인을 했다고 정부가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 오염수는 핵 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이며 그 마실 수 있는 물 정도 식수 네. 수준으로 방사성 레벨을 희석시킨 다음에 배출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2년 뒤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배출은 2년 뒤 2023년도 네. 배출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결정까지 수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맞아요. 결국 내려진 게 이 최종 결정이며 그 배출 완료까지는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거라고 뉴스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BBC 뉴스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BBC 영국 뉴스죠? 네.
그쪽에서는 논조가 어땠나요? 방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BBC에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의견으로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네.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네. 정확한 정보 전달? 그쵸. 거기에 네.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사 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사는 저도 BBC 기사였어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 지적하지만 이제 어업 당국, 약간 해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면서 환경운동가와 주변국들은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죠. 네, 정상적이라고 봐요, 저도. 네. 네. 이제 탭코, 그러니까 도쿄전력이죠. 도쿄전력. 예. 여기서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방사성 오염된 물을 이제 다중 핵 제거 시설이라고 ALPS라는 걸로 통해서 네. 처리하고 이제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 ALPS라는 거는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핵 제거 시설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이쿤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식수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이제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제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수 방출을 위한 국제적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일본에서만 이거 원자력이 처리된 수를 해양에 방출한다가 아니고 기존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처리된 수를 해양에 방출하고 있는 그 수준에 와 있는 물을 만들어가지고 승격해서 그런 거? 그걸 이제 내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일본 언론에서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게 후쿠시마에서 그 원전이 있었던 지역을 네, 터진 지역. 제외하고서는 지금 다른 지역은 방사능 수치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언론들이 와가지고 방사능 수치를 조사를 해보고 이러저러 해봤을 때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신뢰가 안 간다는 게 어떤 거죠? 방사능 수치가 일본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말하는 방사능 수치와 음. 한국 언론에서 말하는 방사능 수치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오, 어느 그렇군요. 쪽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어느 쪽에서든 네, 100%가 아니라 이게 아직까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심지어 나중에 해양 방출을 할 때 그 물에 들어있는 베크렐 수치, 방사능 네. 수치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일본 쪽이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거를 방출하겠죠. 믿을 수 있을까? 이거 100% 완전하다. 버려라라고 안심하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중국과 한국도 우려를 좀 많이 표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대응 기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한국에서 뭔가 뭐 하고 있나? 일을 하고 있나? 이걸 좀 찾아봤는데, 한국에서의 대응 기사는 그 일본에 근접한 5개 도시, 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부산과 경상남도 등 우리 동네. 네, 한국의 도시들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부산, 울산, 그리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제주 이 5개의 도시와 도는 4월 19일 부산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재요청했다고 해요. 당연히 해양 환경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기사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열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오염수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감이 사람을 찝찝하게 만들죠. 좋진 않죠, 듣기에. 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이 물에 대해서 오염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슬슬 처리수라는 맞아, 표현을 처리수를 쓰더라고요. 예. 어감이 상당히 다르긴 한데 그것도 찝찝하잖아요, 사실은. 맞아. 근데 어감은 어감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볼 필요를 느껴요. 네, 그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서는요, 일본 정부가 내세운 방법은 일단 희석 방출이에요. 이 오염수, 처리수를 바닷물과 섞어가지고 환경 기준을 만족시킬 때 이제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희석을 시키는 이유에는
이 삼중수소, 이 트리튬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화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농도를 바닷물과 섞어가지고 낮춘 다음에 내보내겠다.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일본의 방출 기준이 한국보다 조금 더 엄격하지 않아요. 일본의 기준은 리터당 6만 베크렐. 근데 한국은 4만 베크렐. 그러니까 50%나 기준이 그거죠. 큰 그렇죠. 거죠. 차이가 큰 거죠. 아까 건쟁이가 말했다시피 지금 일본에서도 이 트리튬을 삼중수소를 희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희석 전에 리터당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찾아본 자료에 의해서는요, 그 희석시키기 전에 이제 오염수의 농도는 1리터당 73 베크렐이라고 하더라고요. 73만. 73만. 네,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6만까지 낮추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략 12리터? 1리터당은 12리터 정도 비율을 그러네. 맞춰가지고 낮춰서 내보내겠다. 이 야, 얘기네요. 73만을 6만으로 낮추겠다는 거지? 그쵸. 거의 10분의 1 이상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삼중수소가 어떻게 인체에 해롭느냐 예. 찾아본 결과 신체에 축적될 경우에는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 방사능 감염의 증상이네요. 그쵸. 우리 일반적인 방사능 증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주장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ALPS 이 장비를 활용해서 오염수를 정화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한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닐까. 잘못된 정보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해놓은 기준치에는 도달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이 친구 이 삼중수소를 제거를 못한 건데 이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알리진 않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찾아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 탭코라든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보게 되면은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제거를 한 부분, 그래서 기준치에 적합한 부분은 공지를 해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 미만이면은 방출해도 된다. 어떤 거에 B라는 거에 3 미만이면은 방출해도 된다. 그래 이 A랑 B는 맞췄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이 지금 이야기한 삼중수소는 못 맞춘 거죠. 그쵸. 근데 요거는 보여주지 않아 표에서. 그러니까 표에선 볼 수 있지만 공식적인 뉴스라든지 이런 큰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서는 보여주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정보를 의도했다. 네. 삼중수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삼중수소는요, 일반 수소, 중수소와 이제 물성이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물에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 삼중수소만 제거하는 건 안 되고 끼케야 그쵸. 이제 희석을 시켜야 되는 건가? 그쵸. 그래서 방도가 없는 건데,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 찾아본 자료로서는요, 이게 이미 자연상에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그리고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2주 정도면은 또 대소변, 땀 이런 걸로 다 배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물이랑 분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 우리 몸에 있는 물이랑 같이 나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뭐 마셔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장기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네. 신체 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은 빠져나가더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다.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뭐 가능성이고 이거를 정확히 측정을 해본 결과가 자료 내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능성으로서는 이 삼중수소가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수소를 밀쳐내고, 그러니까 그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그 베타선 있잖아요. 방사능에서 발출되는 이게 그 핵종 전환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은 이게 DNA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에는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세포가 죽거나 생식 기능이 저하된다. 라고 이제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방사능은 존재해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있죠. 문 닫고 창문 환기 안 시키고 방에 있으면 거기 방사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방사능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후쿠시마에 비하면 되게 미세한 거죠. 네. 그렇게까지 크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방사능은 항상 일상 속에서 섭취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한 이 삼중수소가 우리 몸속에 계속 들어오고 축적된다면 그게
신체를 손상시킨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삼중수소 말고는 다른 물질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린피스에서는 이게 사실은 희석시키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 정부가 10년이나 지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제서야 제거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됐으니까 정말 다른 큰 문제가 되는 방사선 물질이 정말 제거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 14, 네. 스트론튬 90, 90, 뭐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그린피스의 주장이죠. 네, 뭐 환경 단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좀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판단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네, 재밌는 점은요. 일본은 이 30년 전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예. 해군이 이제 홋카이도 섬 근처에서 그 수백 톤의 저준위 핵 폐수를 투기할 때 외교 분쟁을 했었어요. 그렇지. 남의 땅에다가 해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싸워놓고 지금은 자기가 버리려고 하니까 약간 내로남불 아니냐. 그렇군요. 결국 그때 일본은 결국 중단시켰어요. 심지어. 진짜로? 네. 근데 똑같은 짓을 하려고 있다는 거지? 그런 거죠.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 가야 되나? 대사관 앞에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에 걸쳐가지고 나왔었고 두세 번 맞아요. 정도 방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저지가 됐단 말이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염수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일본 정부의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월 13일 날 뉴스원의 기사를 바탕으로 저희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제 현지 어민들과 시민단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한 것은 이 도쿄올림픽과 중의원 선거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일단 설명드리자면은 후쿠시마 제1원전은 총 6개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어요. 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1호에서 4, 5기가 폭발한 후에 원자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냉각수를 주입을 했었는데요. 그 냉각수 외에도 빗물이나 지하수가 글로 흘러 들어가서 하루에 160톤에서 170톤씩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계속해서. 네. 근데 원자로도 용량이 있잖아요. 네. 후쿠시마 제1원전 내에 오염수 저장 가능량이 약 137만 톤이에요. 근데 현재 약 91%가 채워진 상태라고 하네요. 이제 구글 지메일 쓰다 보면은 메일 막 오잖아요. 이제 용량 다 찼다. 15기가인가요? 공짜로 주는 거? 그때쯤 어떻게 그러면은 돈 내고 들어서 맞아. 아니 엄청 메일이 일단 와. 맞아. 하면서 그렇죠. 돈 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유료인 거는 지메일도 일본의 이쪽 상황도 똑같아요. 어쨌든간 부지 면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오염수는 내년 가을에서 2023년 3월쯤에 가득 찰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은 돈을 들여서 가지고 탱크를 증설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탱크는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더 네.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해양 방출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끝이 없지 않을까요? 하루에 이렇게 계속 130톤, 170. 170톤 이렇게 증가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탱크를 질 수도 없는 거고 탱크를 짓기 위해서는 또 노동자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위한 막대한 돈과 노동자들의 인권? 일본 상황이죠. 내 생각은 그래. 근데 일본 정치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기 싫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희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바다에 방출을 하고 싶을 텐데 이거는 일본의 상황이거든. 그거를 생각을 해줘가지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오염수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난 생각을 해.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쿄전력 측에서 이 처리수에 대한 탱크를 엄청나게 증설을 했었어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단계별로 나눴었거든요. 1단계 때는 일단 그 핵 제거를
했고 핵 제거하는 속도가 탱크를 증설하는 속도보다 빨랐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처리수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리수를 담아놓을 탱크가 없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 2년 정도 초반 2011년 이후 2013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계속 핵 제거를 하다가 14년인가 15년부터 탱크 만드는 거에 열중을 해요. 몇 년 동안. 일단 탱크를 이빠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 탱크를 집어넣으면서 이제는 동시에 그렇죠. 핵 제거를 하면서 탱크를 만드는데 탱크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91%까지 찼다는 그쵸, 걸로 그쵸.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탱크는 계속 증설을 했는데 제가 본 이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방출해도 될 만한 처리수를 이제 갖췄다. 라는 판단을 했다. 판단을 얘네들이 그냥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에서도 인정, 승인을 해줬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내보낸다. 그쵸. 라는 지금 이야기 같거든요. 네. 어쨌든 다행히도 그냥 바다에 막 버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까 말했던 것처럼 ALPS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했었고요. 음. 그리고 그 ALPS 외에도 방출에 필요한 설비 심사라든가 공사가 또 필요한데 그게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2년 말했던 후에 것처럼 그렇죠. 방출을 하게 됩니다. 2년 뒤인 2023년 상반기 정도에 실시를 하겠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도쿄전력은 향후 폐로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할 부지가 필요하다면서 더는 탱크를 증설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네요. 내 보기엔 이거 더 이상 이제 돈을 못 드리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 내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가?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맞아요. 맞아. 탱크를 하는 게 맞아. 그거는 걔들 입장인 건 이해를 해. 뭐 스가 요시히데 지금 일본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 처리수 괄호 열고 오염수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힌 것도 아마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죠. 즉 일본 정부로서는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타이밍이 지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죠. 도쿄올림픽. 네. 도쿄올림픽 개최가 오늘 기준으로 90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코앞이야. 네. 3개월 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것도 지금 결론을 내놓고 싶겠지. 시작하기 전에 해양 방출을 우리는 할 거다. 네. 뭐 당연히 그때까지 버리진 못했지만 그런 결정을 해놓을 테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외교적 마찰을 빚어지는 상황은 일본 정부로서는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올림픽이 시작하기 몇 달 전, 한 3개월 전에 이 기사를 내보내면 외교적 마찰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기는 거죠. 네. 나도 이 부분은 살짝 이해가 안 갔어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나? 그런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찌됐든 전문가들이나 연구원들이 이 처리수에 대한 검증을 계속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서적으로 제출을 했을 때 된대. 물 방출해도 된대요. 이거를 사인을 받은 거예요. 일본적인 사고 네. 방식. 그래서 이제 위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처리된 물을 만들었네. 그렇죠. 이거를 전 세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는 어찌됐든 처리수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올림픽 전에 방사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를 좀 공포하기 위해서 3개월 전에 퍼뜨린 건가? 저는 이쪽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비던스가 모였고 정화시킬 수 있는 건 정화시키고 할 수 없는 거는 희석시켜서 배출하겠다. 그러니까 일본 안전합니다. 네, 맞아. 올림픽 놀러 오세요. 라는 주장을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일단 자료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고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오세요 하면은 안 가잖아요. 그치. 근데 이 정도 에비던스가 있으니까 믿을 사람은 믿고 오세요. 약간 그런 쪽이 아닐까. 이런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올림픽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했는데 그때까지 미룰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정치 이슈입니다. 여기서 나오네요. 왜 그 일반인 생각으로 시사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래저래 하면 될 텐데 왜 그래 안 할까? 싶을 때 항상 그 뒤편에서 정치인들 리그의 계산법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중의원 선거라고 했죠. 네. 네. 중의원 선거가 대략 올해 가을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올림픽 끝나고. 네, 그때 있을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계산이라는 거예요. 음. 일본 국회는 양원제예요. 네.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는데 일본으로 치면은 뭐 중의원은 하원에 해당을 하죠. 네. 근데 이 하원들은 임기가 4년이고요. 그게 오는 10월 21일 만료가 돼요. 어. 근데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총리에게 중의원 해산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만료 전에도 총리가 중의원 해산 하면은 다 다 잘려나가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총선거가 시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스가 총리는 올해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청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일단 너네 내 편 아니니까 일단 다 자르고 그렇지. 리셋하자. 리셋하는데 그 중에 나를 좀 좋아하는 애들을 심어넣자. 그쵸 이런 거지. 그쵸. 근데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진짜 마음대로? 총리 아주 권한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이력도 있기도 하고 오. 있어요. 아베도 한 번 했었다. 명목이야 그냥 붙이면 맞아. 털어서 안 나올 사람 없으니까. 맞아. 그러겠다. 중의원을 해산을 했을 때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 방출을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먼저 매를 맞는 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음. 3개월 동안 도쿄 그치. 올림픽 이런 걸로 덮자. 그쵸. 그게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욕할 건덕지를 만들어내느니 후딱 지금 터뜨려버리고 올림픽으로 한번 휩쓸고 가고 나서 나중에 슬쩍 한번 흘려버리자. 그쵸. 나는 총리와 일본 정부의 판단이 아닐까. 결국에 이렇게 방출한다고 하고 올림픽 잘 하면은 다 뭐 있어도 맞아. 되니까 결국에. 좋게 볼 테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떨까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일단은 후쿠시마 궁금하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의견이에요. 사실 시민단체와 후쿠시마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부터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을 했었어요. 그 아까 말했던 그린피스 있었죠? 국제환경 NGO 단체. 네.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가 있는데 이 단체는 해양 방출 반대하는 시민 1만 1357명의 서명서를 정부에 제출했어요. 네. 후쿠시마현에 인접한 이와테현과 미야기현에서도 어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특히나 어업 종사자들이 더 그러했고요. 미야기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은 심하게 반대를 했었죠. 네. 솔직히 평생 어업에만 종사하셨던 분이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그나마 뭐 한 20대, 30대 초반 정도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40대 넘어가면은 현실적으로 딴 일하는 거 힘들어요. 맞아요. 계속 어업을 해야 되는데 배를 끌고 다른 해안 지방으로 가도 정상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일본 강사한테 들었는데 일본서 다이빙샵을 차릴 때 엄청 중요한 게 지역 어업 종사자들, 그러니까 어부 같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거라고요. 잘 보이는 게 뭐예요? 예쁨 받는 거지. 우리 아. 그 동네 들어가가지고 장사 좀 할 건데 좀 그런 해도 식으로.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한국도 어부들 자체가 워낙에 텃세가 강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해요. 다이빙 할 때 장비 짊어지고 그냥 해안에서 걸어가지고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배를 빌려가지고 육지에서 멀리 나와가지고 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쵸. 그때 상당수의 일본 샵은 지역 어부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배를 빌려요. 근데 갑이잖아, 돈을 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샵 직원이 되게 저자세요. 그 어부들한테. 왜냐면 한 번 미운털 바뀌면은 횡당할 수가 있거든. 그렇구나. 결국에는 배못 이런 빌리는 다이빙샵은 그거잖아요. 위치가 좋은 데를 가야 되잖아요. 맞아. 그 물고기 많이 있고 예쁜데 근데 결국 그건 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 배를 안 빌려주면은 못 가니까 못 가. 결국 손님들도 끊기게 되는 거니까. 그 뱃길도 어부들이 다 알고 있을 테고 맞아. 일반 사람들보다. 네. 딱히 어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돈을 내는 샵한테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어부가 내 나와바리에서 물고기를 낚는다. 헛세 장난 아닐걸? 그럴 것 같다. 네. 진심으로 참 그 동네에서 어업하시던 분들이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다음은 국회의원 제1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을 볼게요. 민주당 대표인 에다노 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후쿠시마 현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 해양 방출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몇 번 이제 하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제대로 된 설명을 해달라 라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덜컥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치고 후쿠시마 현민들을 무시를 한 거잖아. 당연히 영향이 신경 있을 안 텐데. 쓰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 대답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 제1여당 민주당인 대표가 화를 내는 거지. 그리고 그 현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재밌게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논리예요. 오래 버틸 수 있는 탱크를 더 짓고 보관하는 사이에 현재 기술력으로는 제거 불가능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 아 근데 이게 무슨 막 외계인 고문에서 기술 얻는 것도 아니고 맞아. 이 지금까지 못한 지금까지 기술- 못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탈모제도 벌써 나왔어야 되고 맞아, 좀 이상적이긴 한데 네. 맞아. 이거는 좀 약간 너무 그 머릿속이 꽃밭이랄까. 뭐 어쨌든 총리랑 같은 당인 자민당에서도 이런 처사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언제든 총리가 해산시킬 수 있는 중의원이에요. 아, 이 사람은 그 목자를 각오했네. 알겠지, 알고 하는 얘기지. 그러면 후쿠시마 현이 아닌 다른 지역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치바, 도쿄의 어업 관련 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국 3,000명 뭐 어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에 대해 가지고 2019년도 10월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반수가 해양 반출에 반대를 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로는 후쿠시마 현뿐만 아니라 일본과 세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이야기가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면은 이 정부에 대한 반발이 약해지지 않나. 맞아. 잘 쓰는 수법이지 그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사람들한테만 지원금을 좀 많이 줘. 그러면은 후쿠시마 어업 종사자들과 그 외에 이 도쿄 아, 쪽과 싸울 거예요. 니들 네. 돈 많이 받지 않냐? 왜 그렇게 네. 불만이 많아? 그러면서 그 기들끼리 싸우게 하면은 정부로서는 개꿀인데 이런 너무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막 그런 생각까지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 사람들, 당연히 정치인들. 하는 게 정치인들인데 뭐. 예. 뭐 여기까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가지고 좀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네. 시간이 애매하니까 한 5분 정도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골치긴 골치다, 골치덩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이제 상황은 벌어진 상태고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은 때려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더 투명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오픈을 하고 진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좀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삼중수소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제거를 하는 방법을 좀 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고 너무 일본 내에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손을 뻗고 있는지 일본 내에서 이렇게 콩닥콩닥 하고 있는 거 말고 좀 더 협조를 구해서 얘네들이 투명성 있는 정보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한다면 좀 더 신뢰성을 얻고 이제 사람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 처리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검증된 물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좀 더 알려준다면 그 방출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이콘 어떠세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의견 그리고 하나는 제이콘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히 방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문제고 맞아, 그건 당연하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전문 기관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전문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화할 수 있는 건 정화시켰고 못하는 거는 희석시켜서 국제 기준, 그러니까 일본 기준 미만으로 해서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전문 기관에서 얘기를 하는데 민심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거는 약간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민심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용하는 케이스도 엄청 많고 실제로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았죠. 네. 촉법 소년과 같이. 그러니까 촉법 소년과 엮여서 더 심하게.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전문가에 의해서 그 법이라든지 정책을 하는 편이 더 정확할 때가 있지 않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일단 원자력 기구에서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걸 믿어주는 게 맞다. 그쵸. 그리고 내용도 타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화를 못하니까 희석시키겠다 라는 건데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이 용량 탱크가 오버를 해가지고 흘러넘쳐. 이게 처리도 못한 수가 흘러넘치면 그게 더 재앙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쵸. 이게 마음에 마음에 안 들 수가 들리네. 없어요.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방출한다는 게.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서도 방출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뭐 물론 그거를 위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일본인이 이제 갖고 가야 할 문제들이 커지겠지만서도 이게 정말 세계 사람들이 다 납득을 할 수 있을 수준까지 맞아. 뭐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다 여러 국가에서 파견돼가지고 왔을 때 다들 오케이 할 수준이 됐을 때라고 하면 당연히 내보내도 되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건 그건데 그거를 전문가 집단이 만약에 판단을 해서 오케이라고 사인을 해준다면 예. 그때부터는 좀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이걸 시민단체에서 노 한다고 그거를 노 하면은 맞아. 시민단체는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고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좀 그러니까 아까 전부 공개 네, 전부 맞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부 그 우려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오픈을 해야지 뭔가 될 것처럼만 딱 이야기해주고 저 뒤에 숨어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 안 하는 느낌 지금은 그게 이제 좀 아쉽다라는 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세계주의국의 동의를 얻는 거는 사실 도의적인 문제지 그게 머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 근데 그렇게 행동을 바라면은 거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만큼 해줄 테니까 대신 이렇게 해줘.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돈은 못 주지만 해줘. 이렇게 하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출수, 오염수 방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에 찬성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반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정답은 없으니까. 나도 맞아. 내가 두 분의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분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하거든. 이게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2부에 우리 뭐 할 거예요? 2부에는 방사능 이대로 괜찮은 거. 지금도 방사능이었는데 또 방사능. 오늘은 오염수 방사능 말고 방사능. 올인합니다. 네. 오염수가 아니라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전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외너 관쟁이 제이콘이었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다시 봐요. 안녕. 안녕.